오늘 출근할 때 보니까 어제 내린 눈으로 곳곳에 비행판길이 많이 형성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비행판길이 아니더라도 우리 어르신들은 일상생활에서 또 넘어지는 일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넘어지다 보면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노인분들에게 잘 발생할 수 있는 낙상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에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알아볼 주제가 낙상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넘어지는 걸 말하는데 노인들에게 많이 발생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근육들도 약해지고 그리고 신체 평형 유지 기관들도 많이 약해지기 때문에 청년층보다는 노년층에서 낙상 사고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 사실이죠. 특히나 골밀도가 많이 낮아져 있는 노년층의 경우에는 가벼운 충격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낙상 사고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 근육 약화나 균형 감각 상실로 낙상이 잘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또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도 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결국 골밀도라는 부분들이 가장 문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지의 근력도 많이 약해져 있지만 그리고 신체의 평형 기능도 많이 약해져 있지만 똑같은 충격을 받았을 때도 골밀도가 낮은 사람들은 훨씬 더 골절이 일어날 확률도 높고 문제가 더 커진다는 거죠. 특히나 골밀도가 낮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신진대사 기능이 약해져 있는 몸이 약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골절이 생겼을 때 그 회복 기간도 훨씬 더 길어지게 되고 후유증도 많이 남길 수 있다는 부분들에서 문제가 더 커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낙상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어느 부위가 많이 다치는지도 궁금한데 넘어지게 됐을 때 쉽게 다치는 부위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림으로 제가 준비했으니까 이 네. 부분들 보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우리가 낙상으로 인해서 골절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 부분들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척추, 두 번째가 고관절, 그리고 세 번째가 손목 골절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가벼운 낙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타박상이나 아니면 염좌 같은 경우에서 끝나게 되겠지만 우리가 주저앉거나 아니면 땅을 짚는 과정에서 보통 척추의 압박 골절 그리고 고관절 쪽의 통증 그리고 손목 쪽의 골절 이렇게 세 가지가 나타나게 되고요. 네. 이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나타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척추의 압박골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척추의 압박골절은 보통 내가 주저앉으면서 척추가 수직으로 압력을 받고 이 부분들이 찌그러지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인데요. 네. 마찬가지로 그림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주저앉으면서 내 몸이 수직의 하중을 받게 될 거예요. 자, 위쪽에 있는 뼈처럼 우리가 네모 반듯하게 척추가 잘 위치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골밀도가 낮아져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뼈가 찌그러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왜 문제가 되냐면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 찌그러지면서 뒤로 내려가는 척수 신경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되면 하지의 마비라든지 대소변의 장애까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이상이 생길 수 있어서 큰 문제가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실제 환자분의 엑스레이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네. 이 부분들 보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자, 지금 이 환자분이 주저앉으면서 척추에 압박 골절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밑에 있는 요추 1번 뼈는 네모 반듯하게 나타나는데 흉추 12번 그리고 흉추 11번 같은 경우가 주저앉으면서 우리 빈 박스가 종이 박스가 주저앉으면서 찌그러지는 것들과 비슷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압박골절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고 이 경우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네, 근데 넘어졌다고 해서 좀 강도에 따라서 증상이 다 달라질 것 같은데 일단 부러졌다라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 통증이 굉장할 것 같은데 증상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골절이 생겼을 때 가장 큰 증상은 극심한 통증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주변 조직들도 통증을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골절인지 아닌지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일반인들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골절만의 특징적인 증상이 한 가지가 있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안정을 취한 다음에 가만히 있을 때는 통증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활동을 하려고 할 때 이때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고관절이나 손목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누워서 있을 때는 괜찮다가 내가 갑자기 일어서서 걸으려고 할 때 해당 부위를
걸을 수가 없다든지 하중을 실을 수가 없다면 고관절 쪽을 의심을 해볼 수 있고요. 내가 팔로 지탱을 할 때 한쪽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힘이 빠져버린다, 통증이 너무 극심해진다. 이렇다면 손목 쪽의 문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척추 압박골절이 가장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에요. 네. 디스크 쪽이랑 아니면 협착증 쪽이랑 증상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이 헷갈리기가 쉬운데 압박골절만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다면 우리가 가만히 누워서 잘 때 그리고 쉴 때는 통증들이 나타나지 않는데 누워서 몸을 돌리거나 아니면 일으키려고 할 때 통증이 나타나고요. 기침을 하거나 아니면 배에 힘을 꽉 줬을 때 이때 통증이 나타나는 특징으로 압박골절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손상이면 뭐 방치를 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해서 상황이 더 악화되면 좀 좋지 않으니까 걱정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노인의 낙상 사고가 집에서 또 많이 발생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상들이 뭐 빙판길에서 넘어지거나 계단에서 구르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기가 쉬운데 네. 의외로 환자분들의 가장 대다수를 차지하는 부분들이 집 안에서 넘어지는 부분들이 대다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낙상이 호발하는 장소들을 통계치를 한번 조사를 해봤었는데요. 네. 네.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우리가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침대에서 내가 일어나려고 할 때 다리에 갑자기 힘이 풀리면서 넘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32%였고요. 네. 문턱 같은 정말 사소한 이런 장애물들에 걸려서 넘어지는 부분들이 한 29%가 됐습니다. 물기가 있는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또 한 20% 정도, 그리고 미끄러운 거실 바닥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그 다음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밖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보다는 실질적으로 내가 너무나 익숙한, 그리고 내가 항상 생활을 하고 있는 집안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더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낙상으로 인한 이 골절의 경우에 한방 치료로 증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골절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올리시게 될까요? 보통 진통제나 진통제 주사를 복용한 상태에서 깁스를 착용하고 거의 한 8주에서 한 16주 정도 그냥 안정을 취하십시오. 이런 소리를 말씀들이 많이 들으실 거예요. 네. 한방은 이때 장점을 줄 수가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골의 유압을 촉진시켜서 전체적인 회복 기간을 단축시킨다든지 아니면 후유증을 줄여줌으로써 일반 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을 훨씬 더 높여준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침이나 약침 치료를 통해서 주변의 혈류 순환을 증가시킴으로써 인해 환자분들의 극심한 통증을 줄여줄 수가 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한약 치료를 통해서 골의 유압을 촉진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노폐물을 빼줌으로써 깨끗하게 뼈가 붙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치료를 통해서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참 다행인데요. 그런데 이제 골절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또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수술 후에 한방 치료하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뼈가 일정 부위 이상 심하게 이탈을 했거나 아니면 아까 척추 압박골절처럼 뒤쪽에 있는 신경을 찌그러뜨리는 이런 상황들이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적인 요법들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자, 이때 한방에서 우리가 주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약침 치료가 가장 큰 역할들을 해줄 수가 있는데 한약재의 유효한 성분들을 정제해서 환부에다 직접 슈팅을 하게 되면 보통 어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주변의 부종이라든지 조직액들 그리고 이런 찌꺼기들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배출시킴으로써 수술 후에 후유증이라든지 뭐 상처의 유압이라든지 아니면 뼈가 붓는 부분들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한약 치료를 통해서 보통 수술 후에 기력이 많이 떨어지시게 되죠. 네. 이때 기력을 올려줄 수도 있고 뼈의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인자들을 혈중 내에 다시 또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나 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 뼈가 붙은 상태에서 내 몸의 밸런스를 맞춰줌으로써 평형 기능을 다시 조절을 해줄 수도 있고요. 네, 그 한방적으로 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치료하는 모습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시죠. 네, 지금 보시는 것들은 추나 치료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뼈가 어느 정도 붙은 상태에서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골반이 많이 틀어져 있죠. 네. 그래서 골반을 다시 맞춰줌으로써 골절 상태에서 문제가 됐던 내 몸의 밸런스를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것들이고요. 이 치료는 보통 이제 후반기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교정을 하고 나서 다리 길이가 다시 맞춰진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네. 통증이 많이 나타날 때는 이렇게 약침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환부에다가 환약액을 정제한 약침 치료를 시작을 하고 침 치료를 마지막으로 들어감으로써 환자분의 통증을 줄여주고 그다음 주변의 혈류 순환을 증가시켜서 회복을 촉진시키는 이런 치료법들이 한방의 가장 큰 치료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한방에서의 치료 방법 살펴봤는데요. 근데 원장님 설명을 좀 쭉 들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골다공증 관리가 좀 중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결국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내가 근력에 대한 문제도 있고 아니면 평형 기능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골다공증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들이 골절의 가장 큰 인자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왼쪽 편이 건강한 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쪽이 촘촘하게 많이 들어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오른쪽은 골다공증이 어느 정도 진행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50대, 60대로 진행을 하면서 20대, 30대에 비해서 한 30% 이상은 골 밀도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운동이 평소 때 좀 부족하거나 식습관이 원활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큰 문제로 귀결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골절되는 부위에 따라서 심각한 경우에는 또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절대로 쉽게 볼 문제가 아닌데요. 그렇다면 일단 넘어졌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골절이 의심될 경우에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부분들은 환자를 정밀하게 관찰하는 것들이에요. 네. 우리가 빨리 병원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거나 네. 아니면 다른 부분들에 문제가 있을지 걱정이 돼서 환자분들을 움직이는 것들은 오히려 골절이 더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극도로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들은 환자를 면밀하게 관찰한 다음에 주변에 가까운 병원이나 네. 아니면 119를 통해서 우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원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자분들을 어느 정도 안정시킨 다음에 천천히 본인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들 이 부분들을 통해서 골절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네. 우선 일단 예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앞서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안에서 낙상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 그럼 이 넘어질 수 있는 환경을 좀 개선하는 게 가장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가장 우리가 먼저 해보셔야 될 부분들이 집 안의 환경들을 개선을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가 조명이 실내 조명이 너무 어둡다라고 생각됐을 때는 이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실 그리고 욕실 그리고 계단 같은 미끄러울 수 있는 부위들은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미리 좀 붙여놓는다든지 네. 그리고 내 동선을 생각을 해보시고 주변에 있는 장애물들은 미리미리 치워놓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외출을 하실 때도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 빙판길에 날씨도 또 많이 춥죠. 네. 이때 추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따뜻하게 입고 그다음에 신발 같은 경우에도 굽이 낮고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주시고요.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것도 한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든지 좀 안전하게 또 보온을 잘 유지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평소에 이제 근력 운동도 좀 하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힘을 써야겠네요. 네, 정답입니다. 가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네. 결국 내가 평소 때 어느 정도 운동을 해서 내 근육들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한다. 그리고 신체의 평형 유지 기능을 적절하게 유지를 해주는 것들이 낙상 사고의 발생률을 훨씬 더 낮춰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골다공증에 대한 관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칼슘제를 복용을 해서 골다공증이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몸에 자극을 주고 뼈에 자극이 있어야만 골 밀도가 다시 높아지기 때문에 꼭 운동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한의학 박사 최우석 원장과 함께 노인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네. 낙상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